안녕하세요. 유익한 미국 정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김남균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PD입니다. 미국 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 구글 전 최고 경영자 에릭 슈미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류가 이틀 동안 생산하는 정보의 양은 인류의 문명의 시작부터 2003년까지 만들어낸 모든 정보의 양보다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하루 35억 번이나 구글 검색을 하며 전자기기 화면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언어, 문화, 역사가 완전히 틀린 미국에 관해서 우리는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생활에 있어서 미국의 교육, 사업, 의료, 복지, 경제, 투자, 그리고 법률에 있어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성공적인 미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 때문에 미국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몇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유익한 미국 정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젊은 제가 총대를 메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맞는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이 코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미국 정보 팀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국에 사시며 또는 미국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카카오톡 유익한 미국 정보의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하시면 저희가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든 찾아내어서 그 자리에 초대하고 여러분께 그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 왜 유익한 미국 정보 유튜브 코너를 준비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이쯤에 가짜 뉴스 그리고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사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내용을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정확한 정보 전달은 지역 사회를 보호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익한 미국 정보 제1회의 질문은 특별히 요즘 많이 궁금해하시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류 미비자 구제 바이든 이민 법안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게 되냐입니다. 미국 뉴욕 뉴저지에서 2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진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팀의 또 일원이시기도 한데요. 이 자리에 약칭으로 최 PD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같이 만든다는 의미로 방송 제작자의 준말인 PD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출연 복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굉장히 편안하게 프리스타일로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많은 분들이 요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바이든 이민 법안에 관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요즘 사흘이 멀다고 새로운 이민개혁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개혁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공약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식 첫날부터 3월 20일 현재까지 아주 숨가쁘게 행정부와 의회에서 새 이민 법안 및 각종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약 2달간 이민 관련 뉴스를 온라인으로 좀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이 내용을 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간추려 보면은 2021년 1월 21일 대통령 취임식 당시 당일이죠. 포괄적인 바이든 이민 개혁 법안을 처음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인 2월 18일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미국 시민권 법안 2021 US Citizenship Act를 18일 연방의회에 공식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 3월 18일 연방하원이 드리머, 다카를 포함한 그 서류 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구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꿈과 약속의 법안,
HR6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라는 내용으로 표결에 붙였는데 228대 197표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특별히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고무적인 사실은 공화당에서도 9명의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인데요. 이 법안의 수혜자는 대략 25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많은 한인 청년들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농장 노동 이민자 구제 법안 HR 1603도 같이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미국 정보 채널에서는 새로운 이민개혁 정보가 새로 나오게 되면 제가 신속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PD님, 그렇다면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혜택을 받게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먼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발표한 이민개혁 법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을 모체로 앞으로 세분 법안들이 따로 의회에 상정되어서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포괄적 패키지 이민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사실상 의회 통과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 이민 법안을 쪼개서 개별 법안으로 만들어 상정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이 중에 일부가 이틀 전 하원을 통과한 부채 청소년 드리머 구제 및 농장 이민자 구제 법안인 것입니다. 최 PD님, 그러면 오늘은 대통령 취임식 날 발표한 그 이민 개혁 법안을 좀 살펴보고 의회에서는 2월 18일 의회에 상정된 법안하고 또 이틀 전 통과된 드리머 법안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저희가 많은 정보, 그 유용한 정보를 또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월 18일 상정된 법안과 이틀 전 통과된 법안은 최초 취임식 날 제안된 법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취임식 법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첫날은 2021년 1월 20일 파격적인 이민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취임식에 발표할 만큼 새 행정부는 이민 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극적으로 행정부와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게 되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이민개혁 실현 가능성은 높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이 법안을 모태로 유사한 법안들이 의회에 상정되고 있는데 최종 입법화 되기까지 공화당의 반대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며 일부 조항이 수정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위에 법안 주요 내용 중에 1,100만 명이 있는 그 서류 미비자에 대한 구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부채자 구제는 부채자라는 말이 이제 부정적이기 때문에 서류 미비자라고 하겠습니다. 서류 미비자 구제는 크게 추방유예 청소년과 일반 서류 미비자 구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예, 두 부분으로 나눠주신다 그랬는데 먼저 그러면은 저희가 그 추방 유해 청소년 그 다카 수혜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방주의 청소년들은 입법화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카 신청 당시 이미 신원조회와 미국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될 것입니다. 추방유예 청소년과 더불어 H2A라고 불리는 농장 근로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분들은 또 3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분들은 영주권 취득 후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며 별도의 신원조회와 영어 및 시민권 윤리 시험을 통과하면 시민권자가 됩니다. 예, 그럼 첫 번째 그 캐테고리였던 그 다카 분들하고 그 농장 근로자분들이 나눴는데 그럼 두 번째는 일반 서류 미비자 분들에 대한 구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반 서류 미비자들은 2021년 1월 1일 당일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5년간 유효한 임시 체류 신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 신원조회와 세금 납부 증명을 거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1월 1일 미국 거주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예외일까요? 가족 재개혁과 인도적인 측면에서 2017년 1월 20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추방된 사람 중 추방 전 3년간 미국에 거주했던 사람도 임시 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그 추방되셔서 한국이나 제3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어떤 뭐 위의 조건들 뭐 2017년 1월 20일 당일에 그 이후에 추방되셨고 그 전에 또 3년 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적인 그 서류 미비자분들의 시민권 신청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반 서류 미비자들도 추방주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영주권 취득 후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5년간 임시체류 신분 유지 후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 시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이민구제 신청 후 총 8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또 이 법안 또 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또 빠른 가족 그 재결합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3년, 10년 재입국 금지가 폐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3년간 그리고 1년 이상 시에는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새 법안은 이를 폐지하기 때문에 가족 재결합이 빨라집니다. 또 그 중에 또 가족 초청 이민 승인자분들이 임시로 미국 체류를 허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미 승인된 가족 초청 이민의 외국인이 이민 비자가 나오거나 또는 이민 문호가 열릴 때까지 해외에서 수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 가족 생이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이민 문호가 열릴 때 임시 체류 형태로 미국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한 거죠. 사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가족이 떨어져 살아 있는 경우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뭐 자녀를 초청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못 온다거나 그래서 뭐 매 수년 동안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법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좋은 그런 결과를 또 기대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가족 민 취업 이민의 적체도 해소한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과거 여분의 이민 쿼타를 이용하고 또 국가 간 이민자 제한 숫자를 늘려서 가족 초청 이민의 심각한 적체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자 가족분들이나 영주권자 가족분이 없는 경우는 취업 이민이 거의 유일한 그 영주권을 딸 수 있는 대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많은 한국 분들이 그런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 그 계획하고 있는 취업 이민에 대한 그 예상은 어떨까요? 예, 사용하지 않은 과거 여분의 이민 쿼타를 이용해서 취업 이민 적체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인들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도, 멕시코, 중국 등 취업 이민 신청이 많았던 국가들에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했던 국가별 이민자 숫자 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2년 내외 걸리던 한인들의 취업 이민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민 쿼타를 늘리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그런 폐단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또 유학 중인 그 젊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내용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스템이라고 하죠. STEM 전공 학위자에 대한 우대 조항입니다. 지금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 고학력 학위 취득자에게 쉬운 미국 정착의 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 발전 방법의 한 일환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 필요한 분야의 인재를 확보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한국에서 공부하셨거나 또 미국에서 또 정착을 계획하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스템 분야로 미국 그 공부를 하셨다라면은 그 미국 유학이 그 이민에 또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일하면서 또 이렇게 앞으로 또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전공으로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학위를 받으시면 좀 더 안정적인 이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18년 상정된 그 법안을 보면 박사 학위자로 그 자격이 명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그 법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제가 자세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만약 석사 학위자로 자격이 완화되면 많은 한인들이 포함되고 또 도전할 만한데 미국 대학은 박사 학위자로 특정이 되면
그 혜택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대학원에서 과학, 공학, 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연구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 인재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최PD님,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문직 취업 비자분들의 자녀와 그 배우자분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들었는데요. 네, 취업 비자 자녀의 에이지 아웃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 에이지 아웃 그 좀 생소한 단어인데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부모님과 자녀의 이민 시 22세 미만 미성년 자녀만 부모와 같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수년간 걸리는 이민 수속 과정에서 자녀가 22세 이상 성인이 되면은 그 자녀는 이민 입장에서 아웃,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후 따로 성인 자녀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어 수년간 떨어져 살게 되거나 또는 불법 체류로 전락되었던 어려움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위의 에이지아웃 폐지 혜택은 전문직 취업비자 자녀에게 국한될지 아니면 모든 이민에 확대될지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에이지 아웃이란 그걸 잘 설명해 주셨는데 주변에도 참 그 나이가 넘어서 같이 못 받게 돼서 어려움 겪으신 분들 저도 있죠. 개인적으로 참 많이 그 알고 있거든요. 이런 법안이 좀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그 가족분들과 부모님들과 같이 어떤 이민 혜택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셨는데 취업 비자 그 배우자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비자 배우자에게 취업 허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업비자 기간 동안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또 경력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 내용을 저희가 들어보니까 정말 영어로 그 too good to be true라는 말이 이렇게 연상될 정도로 정말 좋은 뭐 이민자들에게 앞으로 이민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대로 법안이 만들어질까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뉴스에서 이런 법안 저런 법안 나온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런 법안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법안이 잘 정리가 돼서 발효가 돼서 또 실행이 될지를 또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의 법안은 일단 바이든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청사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PD님이 설명한 대로 위의 포괄적 패키지 법안을 모태로 여러 개의 개별 법안이 상정될 것이며 드리머 법안은 개별 법안으로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하나의 이 패키지 법안이 말씀 주신 내용이라면 그대로 통과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위에 여러 가지 혜택이 정말 입법화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그렇다면 과거 이민개혁 법안들에 관한 의회에서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행정부와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트리플 크라운, 즉 상관왕을 달성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일기인 2009년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민개혁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으나 또한 많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저도 또 나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바이든 법안은 1986년 레이건 정부 때 의회 법안 작업을 통해 300만 불체자 사면 이후 35년 만에 대대적인 사면이라고 합니다. 근래로 보면 2000년 12월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했던 245I 불법 체류자 구제 행정명령 후에 20년 만에 이민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그 다수당이 되었는데도 왜 이민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한 것 같아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 복잡한 입법 과정과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그 제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 PD님, 그러면 다음에는 2월 18일 의회 상정 패키지 이민 법안하고 이틀 전 하원을 통과한 드리머 법안을 소개하고 그리고 3회 때는 의회 입법 과정과 필리버스터에 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서 유익한 미국 정보 중
미국 의회 법안 과정도 설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최표위님 좋은 또 이민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의 그 첫 방송인데 진행이 다소 서투른 점 구독자 여러분께서 좀 너그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유익한 미국 정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코멘트 달아주시고 카톡에도 정보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